네, 만편아님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확장이 참,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참 어려운, 우리에게는 과제예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 확장이 되지 않으면, 어, 어,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식 확장이 되지 않으면, 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 김상훈 선생님 영상이 도통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김상훈 선생님의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 스승들의 이 법문이나 책을 읽어도 그냥 뭔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그냥 머리로 좀 이해하는 정도로밖에 어, 못 읽으실 거예요. 예. 그 영적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의 진짜 그 의미를 모르실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확장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조금만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얻어 걸린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 의식이 확장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 나를 인지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런 바깥 대상 사물들도 인지할 수 있죠. 그것이 의식이죠. 예. 그래서 이 우리는 보통 이 의식이 그냥 이 나의 몸에 딱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을 이게 나와 다른 것으로 이제 그 의식 구분 짓고 구별하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죠. 이제 의식이 그냥 딱 이 내 몸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그냥 이 몸이 나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상훈 선생님 영상을 볼 때, 어,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어, 뭐, 여기 앞에서, 그 영상, 그때 제목이 뭐였죠? 네. 나는 풍경 속의 풍경이다라는 그 영상, 예. 그 영상에서도 결국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이 의식이 내 몸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냥 이 상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딱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남 이렇게 또는 나와 사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밖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그 영상에서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제 남편을 보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우리가 양면을 동시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등을 보면 손바닥은 못 보고 손바닥이 지금 여러분한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펴면 손등이 이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세계라는 것은 늘 이런 식으로 한쪽 면밖에 못 봐요. 그래서 남을 보면 나가 보이지 않고 나를 보면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낮과 밤이 또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대계에서는 상대계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의 말씀은 그건 거예요. 이 몸이 나라고 우리가 이 의식이 나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면 즉 내 의식이 예를 들어서 손등과 손바닥 중에 한쪽에만 이게 나야 라고 탁 집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손바닥을 보는 순간 손등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늘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손등이 나야 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그냥 이 손 전체를 그냥 동시에 다 봐진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딘가로 간다. 이제 그 영상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학교가 나에게로 온다라는 뜻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간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학교도 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란 건 항상 짝이 되어 있거든요. 짝이 간다와 상대되는 그 짝꿍이 있잖아요. 온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다 하면 죽는다라는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없다면 내가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해탈한 사람은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념적으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딘가로 간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짝이 되는 그 온다라는 생각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뭐 작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우리 일상적인 것부터 큰 어떤 뭐 철학적인 모든 것들 뭐 삶과 죽음까지도 사실은 그냥 아주 단순한 진리는 그냥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죠? 예. 내가 막 건강에 집착을 하면 이 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좋은 거야라고 내가 건강에 집착을 하면 이 병은 뭐가 되죠? 나쁜 것이 되잖아요. 병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 병은
마치 뭔가 나에게 온 불행 같은 것, 예. 나에게 와선 안 될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프레임이 이제 씌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예. 그런 모든 생각들의 근본이 뭐다? 바로 이 의식이 나에게 다 국한되어 있는 것. 내 몸에, 내 몸을 나라고 인지하는 것. 이제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이 상대계가 이제 상대 세상이 쫙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확장을 하면 내 의식 상태가 이제 상대계를 벗어난, 뭐 벗어난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 그렇지만 상대계만, 우리는 상대계가 이 현실 세계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예, 모든 의식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 돌아가는 영화를 지켜보는 관찰자, 알아차림, 예, 그 전체 의식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내가 상대계에서 상대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죠? 네,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관찰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식을 확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비유를 이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이렇게 이제 방금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을 우리가 딱 그 어떤 채를 잡아야 되거든요. 채를 잡아야 이게 처음부터 확장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조차 이 채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또 자칫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뭔가 채를 잡아야 된다 이러니까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식이라는 뭐가 영혼처럼 뭔가 이 영혼불멸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원래는 그냥 다 전체 의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내 몸에 국한된 의식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전체 의식으로 확장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어떤 그냥 의식체를 조금 처음에는 잡아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좀 쉽게 전달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공을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두말하면 그냥 입만 아프죠. 그냥 공을 자유자재로 그냥 갖고 놀아야지 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아이가 이제 꼬맹이 때부터 이 축구 선수로 커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공을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갖고 놀았겠냐고요. 그게 안 되죠. 처음에는 막 자기는 공을 찬다고 차는데도 막 헛발질하고, 그죠? 찬다고 차는데도 이렇게 공은 못 차고 신발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공을 저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데 공이 내 맘대로 이렇게 몰고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축구 선수들은 무슨 연습을 하죠? 드리블 연습을 하죠. 드리블 연습이 뭐냐? 이 공의 소유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공이 한번 딱 나한테 왔어. 그럼 이 공은 내 건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아. 상대방 선수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공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나중에 슈팅 찬스가 왔을 때 이제 슈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드리블 연습을 해야죠. 그죠? 내가 공을 내 소유, 내 공의 소유권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공을 내 맘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한다 이 말입니다. 공을 내가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공을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보내듯이 우리도 의식을요.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의식으로 확장하기 전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드리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드리블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이제 호흡에 우리가 이 아랫배 단전 그죠? 단전 호흡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식을 호흡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흡을 들이실 때 이제 뭐 우리가 그 윗바사나 명상할 때 호흡관 이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을 들이실 때 일어남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들이쉰다 하기도 하고 그죠? 쉽게 일어남으로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일어남 배가 이렇게 불룩해지죠. 그리고 다시 호흡을 내쉴 때 사라짐. 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일어남 의식을 계속 아랫배에 두세요.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내쉬면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의식을 아랫배에다 두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식을요. 요 미간 그죠? 미간에 보내보세요. 집중이 잘 안 되시면 눈을 감으셔도 돼요. 눈을 감으시고 내 의식을 이 미간에 집중시킵니다. 집중시켜 보세요. 내 미간을 의식합니다. 의식이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랫배와 미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의식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드리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의식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딱 집중할 수 있을 만큼만 3분이든 5분이든 그래서 이 의식을 아랫배로 보내서 호흡 몇 번 하시고 또 미간으로 보내서 미간에 집중하시고 이제 이것을 왔다 갔다 그냥 드리블 연습하듯이 우리 드리블 축구 선수들도 드리블 연습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식을 드리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감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씩 뭐 차를 타고 갈 때라든지 뭐 잠깐 짬을 내서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의식 드리블 연습, 의식 드리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의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게 체가 잡힌다. 제가 아까 체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의식이 이제 조금씩 체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잡힌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은 뭘 하시냐. 그 다음은 이렇게 의식이 체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김상훈 선생님의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의식이 어느 정도 체가 잡혔기 때문에 좀 쉽게 되실 거예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상훈 선생님의 그 명상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면서 이제 의식을 나중에 이렇게 점점 넓혀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어렵다 하시면 그 김상훈 선생님의 명상을 같이 따라 하시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의식 드리블 연습이 잘 됐으면 그 다음은 슈팅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 연습을 하시지 않고 바로 김상훈 선생님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슈팅을 하는데 자 드리블 해서 공을 내가 골대 앞까지 갖고 왔어요. 이제 바로 몇 미터 앞이 이제 골대란 말입니다. 골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을 그 골 지점으로 탁 이렇게 차서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의식을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슈팅 하듯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면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요 몇 미터 앞을 잠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간에 집중했듯이 몇 미터 앞에 어느 지점을 잠깐 바라보고 집중을 해요. 그러면 의식이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만약에 거실에 앉아 계시면 뭐 거실 앞에 TV나 아니면 뭐 화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의식을 좀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딱 집중을 하시고 먼저 내 시야가 그쪽 이제 화분이나 TV로 어떤 사물에 먼저 고정이 되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의식이 지금 향해 있는 거죠. 그곳으로 의식이 향해 있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면 그때 그 의식 상태에서 그 의식이 저 몇 미터 앞에 떨어져 있는 그 의식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본다라고 한번 의식의 방향을 돌려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예. 어쨌든 내 이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단계를 좀 그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나는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내 의식은 저기 몇 미터 앞에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연습이 잘 되면 이제 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있으면 이 집의 뭐 건물 옥상, 집 옥상 위에 내 의식이 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그 옥상에서 이 집 안을 나를 여기에 앉아 있는 집 안에 앉아 있는 나를 이제 바라보는 상상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더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저 산꼭대기 위. 예.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지점보다는 이제 건물 위나 뭐 산 꼭대기 위 이런 거는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면서 그 상상을 하시면 훨씬 잘 돼요. 그 바로 내 시야에 내 눈에 그 높은 건물이나 아니면 산이 보였을 때 저 산 위에서 여기 걷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더 잘 되거든요. 집 안에 앉아서 산 꼭대기를 상상하기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하실 때는 그렇게 바깥 지형이나 어떤 건물을 이용을 해서 내 의식을 자꾸 이렇게 멀리 차서 보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내 의식이 도달해 있는 지점 있죠?
거기서 나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예. 뭐 어떤 분은 쉽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다 보면 이렇게 탁 그 감이 잡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어도 몇 개월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물론 몇 개월이 걸리지 않고 지금 당장 또는 또 며칠 안으로 되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가 몇 개월 한다.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어떤 이 체득, 이 체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한다라는 그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하시면 오히려 더 잘 될 겁니다. 조바심을 내시면 절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을 처음에는 드립을 하시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시고 잘 되면 슈팅 하는 그 연습, 그리고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 연습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의식 확장이 탁 터지는, 지금은 터진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터지는 날이 이제 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하로 크게 의식이 크게 이제 확장이 되면 그때 비로소 김상호 선생님의 모든 영상이 다 너무너무 쉽게 잘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그냥 내 의식 안에서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텅 빈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내 텅 빈 마음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그런 홀로그램 영화구나. 모든 것은 내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 모든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안에서 펼쳐지는 그냥 한바탕 그냥 꾸미고 뭐 또 즐거운 또 어떤 체험일 수도 있겠죠. 소풍 나들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굉장히 단촐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현실 체험 즐기면서 그렇게 의식 확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은 이런 의식 확장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제 딴에는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해가 잘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의식 확장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하루 이틀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면 정말 뭔가 선물처럼 이 나에게 크고 작은 어떤 그 뭐랄까 영적인 각성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그냥 나구나. 나라는 의식은 정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냥 크고
온 그냥 우주에 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온 우주가 다 그냥 나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어느 것도 나가 아닌 것이 없구나. 예전에는 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나였구나. 내 의식 그냥 안에 그러니까 나라는 큰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그냥 다 그런 아바타적인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풀 한 포기도 나이고 길고양이도 나이고 정말 내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뭐 미생물 원자 예,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나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정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정말 막 뭔가 막 뜨거운 것이 넘쳐 흐르고 막 뭐 그런 막 너무 막 뭐 좋아 죽겠고 막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모든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변치 않는 사랑이시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체 의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의식에 이 뭐랄까 성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 전체 의식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텅 빈 마음이 그냥 사랑입니다.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도 내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냥 모든 것은 다 그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원에서 나와서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도 버리지 않아요. 개미도 근원에서 나왔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더덥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우리가 정말 이 손등과 손바닥을 자꾸 구분해서 한쪽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전체로 다 그냥 수용이 되는 전체가 다 봐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걸릴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내 손바닥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여기가 바로 극락 정토죠. 이제 분별하면서 살면 힘듭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잠깐 뭐 우스개 얘기 좀 하자면 요즘 이제 그 유튜브 보면 그거 아세요? 뉴진 스님이라고 계세요. 뉴진 스님. 이제 그분이 원래 개그맨이고 스님이 아니에요. 가짜 스님.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뉴진 스님인데 개그맨 그 윤성호 씨라고 있어요. 그 이렇게 약간 그 머리 이렇게 삭발하신 예전부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일진 스님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그냥 재밌는 어떤 그냥 꽁트를 올리셨는데 그 일진 스님이 조금 그 영상이 유명해져서 이제 이름 뭐
이름을 제가 우리 뉴진스 걸그룹 있잖아요. 그것처럼 뉴진스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뉴진스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부캐릭터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상 이제 올리셨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인가 그 무슨 불교 그때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디제잉을 하셨어요. 그걸 계기로 엄청 이제 이 MZ 세대들한테 뭔가 이게 불교가 굉장히 쉽게 이제 그러니까 불교가 좀 뭔가 친숙하게 이제 다가오는 역할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조계종 그 오심 스님이라는 분께 정식으로 본명도 이제 받으셨어요. 정식으로 이렇게 수계식을 하고 이렇게 뭐죠? 향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계식을 하고 본명을 받으셨어요. 뉴진 스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불교 박람회를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디제잉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초청 받아서 가셨죠. 그 뉴진 스님이랑, 그리고 요즘 완전히 핫한 스님 또 한 분 계시죠. 그 꽃 스님이라는 분, 그 범정 스님. 네. 그 이제 그 개인적인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희 아들이 진해에서 해군 지금 이제 그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해군 그 사령부에 그 스님이 지금 계세요. 그 스님도 지금은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이시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꽃스님을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이 작년 이제 4월에 입대했을 때 처음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우리 해군에 꽃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진짜 잘생겼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제 팔로우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좀 덜 유명하셨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갑자기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그 꽃스님하고 유진 스님하고 이번에 불교 박람회 초대 때 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좀 홍보 대사처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님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뉴진 스님이 막 디제잉을 하는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뭐 거기는 막 부처 핸섬을 안 하고 부처 핸섬을 하거든요. 부처 핸섬. 그래서 부처 핸섬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신이 나서 팔을 이렇게 막, 근데 막 그 열광의 도가니인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뭐 지장보살 뭐 지장보살 이러면서 이제 엄청 재밌게 하는데, 이제 그때 앞에 스님들이 한 게 이제 의자에 5분 정도가 이렇게 관람하고 계셨거든요. 예, 관람하고 계셨는데 그 뒤에는 막 진짜 한 수백 명 정도 돼 보이는 사람들이 막 부처 핸섬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앞에 계시던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너무 흥에 겨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스님도 일어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데, 요원 여자 한 분이 막 이렇게 뛰어오셔. 저처럼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네, 검은 옷을 입고 막 저승사자처럼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막 뛰어오셔가지고 그 스님을 탁 이렇게 앉히는 거야.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지금 그 영상이 막 유튜브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이 분별심, 그죠? 이게 상대적인 마음, 뭐 이런 거는 하면 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스님은 이렇게 이렇게 엄숙하게, 뭐 아무리 흥이 나도 그냥 발가락만 까딱까딱까딱까딱 하지. 저 지금 발가락 까딱까딱 하고 있거든요.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 참 이렇게 그걸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제지당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는데, 참 이렇게 이것이 이제 중생의 세계고 분별심의 세계구나.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나누는 것들. 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스갯소리고 아주 사소한 어떤 사건이지만
우리의 이 상대계가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손의 양면을 절대로 동시에 보지 못하고 늘 이쪽 아니면 이쪽만 보는 거야. 하면 돼, 안 돼. 예. 나쁜 거, 좋은 거. 예. 뭐 온다, 간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대계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평생 이렇게 이 상대계에서 그냥 살다가 또 뭔가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는 뭐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막 이제 나누고 그죠? 공간도 나누고 뭐 멀다 가깝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죽음도 있고 탄생도 있고 그냥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김상훈 선생님의 영상이 당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가고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로 다가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의식으로서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빠져있는 이런 영화 속 세상 뭐 또는 게임 속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고요. 하셔야죠. 안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네, 하셔야죠. 네, 하시리라 믿고 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